지난해쯤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짧게 종목만 보셨던 분들이라면 문득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했었나? 근데 실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해봐야겠죠. 그리고 해석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 모시고 관련한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흔드는 게 제일 네. 큰 게 아무래도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상승 흐름 일단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데요. 뭐 전일에도 그랬고 오늘은 뭐 금리가 좀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온 이후 약세에 전환했습니다. 결국 기대 인플레 때문에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대 인플레에 따른 금리 상승은 일시적이다. 추세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와 이상기온 이후에 다시 기저인플레가 완화되는 시점이 오고 그때쯤 되면 다시 금리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 보면 금리가 미국채 장기물 금리가 굉장히 크게 상승한 모습 보이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러면서 실질 금리, 그러니까 즉 장기 금리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뺐던 실질 금리 자체도 이제 마이너스에서 좀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왜 기대 인플레가 올라갔냐 이렇게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를 CBR 그 상품 지수와 같이 그리면 상품 지수가 크게 반등한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작년 이맘때라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뭐 2분기 같은 경우에 국제 유가가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간 적도 있기 때문에 기저 효과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겨울철에 이상 기온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겨울도 상당히 올해 추웠는데 미국 겨울이 상당히 더 추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난방유 소비도 많았었고 정제 시설도 추위로 인해서 가동을 못하면서 이렇게 상품 가격이 급등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상품 가격을 좀 뜯어보면 에너지와 금속 관련한 경기 관련 상품들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이 인플레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면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결국 이것은 주식시장의 할인율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나스닥 등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 같이 기저효과와 겨울철 이상기온 영향이 크기 때문에 추세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기대 인플레이션 속도 얘기도 많이 하고 차라리 기대 인플레이션과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갭이 좀 메워지면 그때는 걱정 많이 안 할 거야 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 좀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을 받는데 다만 요즘 흐름들을 보면 물론 어떤 그 절대값 그 수준이란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냥 국채 금리가 전날 밤에 오르면 증시 떨어지고 국채 금리 떨어지면 증시 조금 반등하고 이렇게 돼가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불만은 이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장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리는데 도대체 중앙은행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연준은 왜 행동을 안 하냐?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오르는 이유 자체가 중앙은행이 너무 방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장기금리 상승을 관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로 봐도 2008년에 보면 그 당시도 뭐 경기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이제 반등을 하면서 높은 기저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CPI가 굉장히 올라가고 더불어서 국채금리가 다시 이제 크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 나오는데 그렇지만 기저효과가 소멸된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이런 모습 나오고요. 그런 CPI 급등은 국제유가의 큰 반등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것은 이겁니다. 2, 3개월 있다가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나면 금리가 안정세를 보일 건데 우리가 벌써부터 카드를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카드를 아껴두고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기저효과가 소멸됐는데 그때도 금리가 상승한다면 그때 가서 행동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CPI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이러면서 금리가 상승하지만 이런 것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추세적으로 나온다면 연준이 행동에 나설 거고 그러면서 시장의 안정에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무리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연준에서는 좀 액션을 취할까?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그 수준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은 네. 좀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인플레이션이 핵심인데요. 네. 결국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가 정말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금리가 상승을 한다면 결국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경기 전망에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연준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추세적이 아니다. 추세적으로 나타나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떻고 추세적으로 언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좀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 우리가 많이 썼습니다. 이제 브릭 이븐 인플레이션 인덱스라고 해서 하늘색 선에 나와 있는데 이 지표를 보면 지금 코로나 이전 2019년 연말 수준을 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걱정이 많은 건데 이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시대에 맞게 좀 뜯어봐야 됩니다. 그런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좋은데 지방 연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준이 사실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만들어주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인플레이션을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콘택이라고 하겠죠. 여행, 소비 관련된 인플레, 그 물가 관련된 거고 코로나 인센티브 인플레이션은 아마 언택이라고 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등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최근 인플레 상승을 보면 이제 그 회색선이죠.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로나에 민감한 콘택 관련한 인플레이션이 바닥 위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 콘택 관련한 인플레이션 수요가 얼마나 계속 높아지는지가 인플레이션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여기서 멈추질 않고 그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을 다시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의 추세적 상승, 이거는 디맨드 풀, 수요 회복에 따른 상승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수요 공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로나 센시티브 인플레이션의 수요, 디맨드를 보면 하늘색 선인데 보시면 왼쪽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지금 보면 여행 가격, 상품 가격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닥은 쳤을 겁니다. 네. 백신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닥은 쳤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냐, 여행들을 많이 다니고 그러냐, 소비를 하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아직 바닥 이후에 추세적 상승을 확인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또 특히 바닥 위의 상승 탄력이 최근에 가선 둔화된 이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추세적 그 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이제 코로나가 집단 면역 등이 생겨서 진짜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언제냐가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백신 접종 현황이나 앞으로의 전망들을 역시 봐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황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를 보려면 이제 집단 면역이 생겨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이 언제고 접종률은 언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요국들의 1차 백신 기준입니다. 이걸로 인구 대비 접종률을 보면 이스라엘은 거의 100%에 도달했습니다. 인구가 이스라엘은 850만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이후에는 영국, 가장 빨랐던 영국, 그다음에 미국 28%를 도달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 3.6% 정도 수준이고 지금 미국 질본인 CDC가 얘기하는 거는 7, 8월쯤 되면은 70%가 넘는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주간 미국 접종 수가 1,000만 명을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그런데 정말 집단 면역이 접종률이 70%가 넘어가면 집단 면역이 생기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차가 필요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설명과 같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이지만 거의 다 대부분 맞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접종을 보더라도 확진자가 이미 접종 비율이 집단 면역 수준을 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확진 건수하고 접종자 수하고 비교해 보면 뭐 접종자 수가 크게 늘면서 확진자가 굉장히 주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집단 면역 수준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간 확진자가 1,000여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접종률이 70%를 넘었다라고 해서 집단 면역이 바로 형성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항체 형성 등을 고려할 때 접종률이 70%를 넘어도 한 1, 2개월 정도의 시차가 필요할 거다. 그런 관점을 보면 미국이 실제적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까지는 올 연말 정도는 돼야 될 거다.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올해 내에 상승할 가능성보다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건 올 연말 또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참 여러 가지 자료들과 지금 현상들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저도 얘기해 주신 부분들 이해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투자를 네네. 하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귀로 들어보자면 네. 연말까지는 그러면 집단 면역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지금처럼 어쨌거나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면 구체 금리도 계속 상승하다 보면 시장이 더 떨어지는 건가라고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 이전까지 수준에 대해서는 네네. 지금 흐름이 좀 계속 비슷하게 가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말씀드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기저효과 그리고 겨울철 이상 기운으로 당분간 뭐 3, 4월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후에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이상 기온, 겨울철이 아니라 봄철로 들어가잖아요.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난방유 등의 수요가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그러면서 예. 금리가 완화될 거다. 그런 그런 기간이 상당 기간 좀 지나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집단 면역 형성은 연말 또는 내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2분기 이후 그 다음에 올 하반기를 보더라도 실제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골드락스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되돌림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한 2, 3단계로 나눠서 좀 볼 필요도 있어 보이고 네네. 3, 4월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어떤 변동성 완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잠시 후에 또 증시 전략 어떻게 녹여내야 될지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고 그 전에 중국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 지표도 잘 나오고 야외에서 뭐 단기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들 계속 얘기하는데도 증시 네네. 자체는 계속 좀 억눌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물론 국채금리 뭐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하면 아무래도 이제 긴축 우려 때문에 맞습니다. 예, 계속 좀 이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네. 아직은 안 나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미국 금리까지 오르는데 뭐 중국이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에서 자금을 해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긴축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요. 사실 일간으로 보면 어느 날은 해소하고 어느 날은 다시 공급하고 그래서 이게 긴축으로 간다는 건지 안 간다는 거지 투자자들이 헷갈리기가 되게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에서 좀 정리하면 중국이 긴축으로 돌아서긴 굉장히 섣부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중국이 긴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코로나가 상황이 종료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집단 면역 기준에서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집단 면역이 발생되지 않고 있고 언제 선생님. 발생될지가 조금 애매한다라는 점에서 예. 중국이 당장 긴축으로 돌아가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중국 여쭤볼까 말까 했거든요. 시간이 워낙 짧아서 네. 다음에 한 번만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투자전략팀 김중원 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